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 알아라. 만족할 줄 안다면 항상 넉넉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당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면 늘 갈증 상태죠. 갈증 상태. 만족할 줄 알면은 비록 가진 것은 없더라도 부자나 다름없습니다. 가질 만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을 모르고 욕심을 더 부린다면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느냐.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져 있느냐에 행복이 있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워져 있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제 자신이 몹시 부끄럽고 가난하게 느낄 때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는 결코 아닙니다. 나보다 훨씬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몹시 초라하고 가난하게 되돌아 보여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나는 기가 죽지 않습니다. 내가 기가 죽을 때는 내가 부끄럽고 가난함을 느낀 것은 나보다 훨씬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제가 그렇게 부끄러워져요. 제가 몹시 가난하고 구인스럽게 여겨져요. 이 과잉 소비와 포식 사회가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얼마나 필요하지도 않는데 소비를 많이 합니까? 또 얼마나 많이 먹어대요. 우리 것만 가지고 모자 그저 중국에서 나온 무슨 다 썩어 빠진 거 고사리 거 먹은 채 잔뜩 갖다 또 먹잖아요. 또 세계 동물협회에서까지 이 야만국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뿔 무슨 호랑이 뼈같이 수입해서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먹는다네요. 자기가 무슨 무소가 되겠다고 호랑이가 되겠다고. 소비자란 말은 인간을 얼마나 모독한 말이에요. 곰곰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 다시 말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존재? 이거 얼마나 인간을 모독한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소비자가 될 수 있어요? 영혼을 지닌 인간이 무한한 창조를 지니고 살아야 할 인간이 어떻게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부르기 좋아서 부른 이름이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사람이 소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다하게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 소리를 듣는 겁니다. 지나친 소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에요. 또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려면 자연의 질서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연의 질서를 우리들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들 자신이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소우주예요. 가령 날씨가 이제 찌푸둥하고 잔뜩 저기압일 때 우리 몸이 쑤시고 결리고 그러잖아요. 엄마들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오른쪽 팔이 결리고 쑤시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저기압일 때. 그래서 날씨가 또 화창하면 우리들 마음도 아주 화창해지잖아요. 우리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런 겁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아낌없이 무상으로 거저 베풀어 오고 있습니다. 마치 인자한 어머니가 어린 자식에게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듯이
그렇게 늘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맑은 공기라든가 시원한 바람, 따뜻한 햇살, 논밭에 기름진 흙, 천연의 생수와 강물, 침묵에 잠긴 그런 고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름다운 꽃과 새소리 등 오늘 종일 주워 섬기도 모자랄 정도로 자연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거저줍니다. 거저. 전혀 대가도 없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받았으면서도 고마운 줄을 몰라요. 감사는 고사하고 함부로 허물고 더럽히고 끝없이 학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인간의 생활은 생태계적인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들 삶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적인 순환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들 인간의 행위가 곧 자연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고 그 행위는 다시 결과로서 우리에게 되돌아와요. 이런 현상이 인과 법칙이고 우주 질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덜 짐승들은 자신들의 사는 둥지를 결코 더럽히지 않아요. 사람들만이, 소위 문명했다는 인간들만이 자기네의 생활 환경을 끝없이 허물고 더럽힙니다. 오늘의 문명은 자연이 만들어낸 이자만으로는 모자라서 성에 차지 않아서 자연이 쌓아둔 자본까지 갉아먹고 있는 아주 비정한 현실이에요. 만신창이가 되어 앓고 있는 자연의 신음소리는 곧 우리들 자신의 질병입니다. 동시에 그 신음소리는 바로 우리들 자신의 신음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소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이 허물어지고 오염됐다고 할 때 우리가 기댈 곳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 자신이 영역이 그만치 허물어지고 오염된 거예요. 우리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이룩하려면 될 수 있는 한 생활용품을 적게 사용하면서 간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간소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들이 쓰고 있는 모든 물건은 지구상의 한정된 자원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당대에 써버리고 탕진시킬 이런 게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자원이에요. 또 미래가 다하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자원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대에 와서 함부로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물건은 공장에서 기계와 기름과 화공약품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과도한 소비는 반드시 자연의 훼손과 환경의 오염을 가져옵니다. 신발 한 켤에, 옷 한 벌, 가전제품 한 가지, 가구 한 개를 만들어내는 데는 그만큼 매연과 산업 쓰레기와 더러운 물이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먹는 그 생수 때문에, 식수 때문에 발칵 뒤집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모두 생수를 시판해야 되고, 수돗물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할 지경이, 이런 지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때와 옛날에는 다 수돗물 그대로 먹고 살았는데, 생수란 말도 못 들었는데, 우리 때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도 소비자라는 말이 이제 인간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우선 필요하니까 용어를 씁니다만은, 과다한 소비가 그렇게 불러낸 거예요. 모든 생명력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화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그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 생명력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게 너무 과다한 짐을 지어주니까
너무 착취하니까 자기를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삶 자체도 그렇게 병드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억제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꽃들은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매화는 매화다운 특성을 지니고 있고 진달래는 진달래다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피어날 뿐 어느 꽃에게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시세움과 열등감을 낳습니다. 고질적인 학원의 그 비리와 부조리,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비교에서 나온 거예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한때 모두 뉴스에 오른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거 아니죠. 구조적으로 어떤 경쟁심이라든가 이렇게 비교하는 일, 시세움이라든가 어떤 열등감,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런 부정은 사라질 수 없는 겁니다. 대학에 못 가면 어떻습니까? 전문대학이면 어떻습니까? 또 전문대학이 아니면 어때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좋은 덕성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인간으로서 한 몫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무리하게 자기 길이 아닌데, 자기 몫이 아닌데, 자기 그릇이 아닌데 챙기려고 하니까 거기에 파탄이 오는 거죠.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답게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그는 순수하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의 삶의 질서가 필요해요. 사회적인 공동체의 어떤 질서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질서도 필요합니다. 사들이고 한동안 간직하고 쓰다가 시들해지면 내다 버리고 다시 새 것으로 사들이는 이런 소모의 악순환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내적인 평온이라든가 맑은 기쁨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아까 작은 것과 적은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고 많은 것, 그건 허황한 거예요. 소유를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만 제한하고 자제하는 것이 우리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환경과 자연을 덜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생각을 어찌 소극적인 생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결코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에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설사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검소하게 사는 것을 인간의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거죠.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내 분에 맞는 일인지 아닌지, 내 복이 감당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 내가 이걸 복을 까먹는 일인지 아닌 짓는 일인지 늘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몫을 자기가 챙길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분수를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네. 저녁 집에 가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결론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두 길이 있어요.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오직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지켜보면서 삶을 거듭거듭 개선하고 심화시켜가는 명상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속속히 들여다보면서 늘 반성하고 개선하고 삶의 어떤 질을 심화시켜가는 그런 그 명상이에요. 명상이라서 그 등신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늘 지켜보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하나는 지혜의 길이고 하나는 자비의 길입니다. 이 지혜와 자비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녀온 그 씨앗이, 불성과 영성의 씨앗이 맑고 향기롭게 꽃 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인연으로 저마다 자신이 지닌 귀하고 소중한 그 씨앗을 맑고 향기롭게 꽃 피우기를 거듭 다짐하십시다. 본래 청정한 우리 마음을 선행과 나눔으로 맑혀서 우리가 몸담아 사는 세상을, 그리고 많은 은혜 속에서 의지해 살다가 언젠가는 그 품으로 돌아가 영원히 안길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꿉시다. 오늘 실천 모임에 이와 같이 모두 동참해 주신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잔소리는 이만 그치겠습니다. 네.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화내지 말고 웃으며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맑고 향기롭게